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 태조 이성계죠. 천하를 통일한 내용을 영상으로 띄웠죠. 그 띄워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스톱이 되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조실록에 보면요. 여기가 지금 몽골, 여기 고비 사막, 여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색깔이 노랗죠. 이 부분이 거의 뭐 사막지대인데요. 이 사막지대를 징검다리로 하여 북해까지 진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조실록에서 보듯이 이 몽골 사막, 고비 사막 이쪽을 징검다리로 해서 북해까지 진출해서 이 북해 이쪽에서 연회 잔치를 벌림으로써 확실하게 하였다. 이곳까지 진출한 것을 확실하게 하였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바로 조선의 영역이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이 천하를 통일한 그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제는 군사가 많고 정행이 엄준하였으므로 마침내 천하를 차지했지만 사람을 죽임이 정도에 지나쳤으므로 원훈과 석보들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 자가 많았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서 황제는 바로 조선의 태조 이성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하를 차지할 동안에 사람을 죽임이 정도에 지나쳤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훈과 석보들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 자가 많았다.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공신들이 많이 그 이권 다툼에서 죽임을 당한 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황제가 스스로를 말할 때 자아자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수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사람을 좀 많이 죽인 게 정도에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스스로 낮추어서 하는 말이고요. 크게 보면은요, 천하를 하나로 통일했기 때문에 앞으로 죽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결과가 나오죠. 예를 들면 고구려와 수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죠. 고구려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천하가 통일되기 전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전쟁 한 번 났다 하면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뭐 100만 명도 죽고, 군인만, 민간인까지 치면은 엄청난 사람이 살상을 당하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오히려 지금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원훈과 석보들 좀 죽은 거는,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밖에 안 되죠. 천하를 차지함으로써 오히려 수많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살리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거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 자가 많았다. 그래서 정도에 지나쳤다 그러죠. 사람을 죽임이 정도에 지나쳤다. 그러면은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죠? 사람을 죽임이 정도에 지나친 황제죠. 황제가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또 누구에게? 제후국들에게. 바로 그 내용이 밑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 작은 나라를 자주 책망하면서 강제로 청구함이 한량이 없었다. 지금 또 나에게 제가 아닌 것을 책망하면서 나에게 군대를 일으키겠다고 위협하니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공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야, 정말 완전 거꾸로 해석을 해놨죠. 책망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황제가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 했어요? 우리 작은 나라를 자주 책망한다. 황제가 제후국을 책망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제후국이 황제를 책망해야 되죠. 왜? 사람을 죽임이 정도에 지나쳤으므로. 그러니까 황제가 수유천하,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 사람을 죽임이 정도에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제후국이나 백성들이 황제를 책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황제가 제후국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거꾸로 한 거죠.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원문을 보지 않고 국사편찬위원회 해석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내 류체가 소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내라는 거는 그러한 적이 무엇입니까? 예, 황제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사람 죽임이 정도에 지나쳤다. 그러니까 황제가 좀 잘못한 게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러한 적 백성들이나 제후국이 이제 황제를 책망하겠죠. 자, 봅시다. 류체가 소방해놨습니다. 류책이라는 건 책임을 지우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나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나는 누굽니까? 황제가 되는 거죠. 황제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죠. 왜? 황제가 천하 통일을 위해서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황제가 책임을 져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들이. 소방이라 해놨죠. 소방이 황제인 나에게 여러 책임을 지운다. 누가? 소방들이. 소방인 누굽니까? 제후국들이죠. 그러니까 제후국들이 황제에게 책망한다 이 말이죠. 책임을 묻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제후국들이 황제인 나에게 여러 책임을 지운다는 소리예요. 원망한다는 소리죠. 이거 정말 우리나라 국어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요. 정말 초등학교부터 국어 공부를 새로 시켜야 됩니다. 요즘요 젊은 세대들이요 국어를 게을리 합니다. 받아쓰기, 국어를 적으라 그러면 국어 제대로 못 적어요. 그리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글자를 작성하고 편지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이놈들 이거 국어를 공부를 다시 교육시켜야 됩니다. 주구무염, 청구함, 구함이 염치가 없다. 염치가 없이 막 구한다 이 말이죠. 청구한다는 거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럼 뭐 해달라 조르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조르는 거죠. 주구무염이라는 거는 염치 없이 막 구한다라는 거죠. 구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염치 없이 구걸한다. 누가? 백성들이 또 누가? 제후국들이 염치도 없이 막 구걸을 한다. 누구에게? 천하를 통일한 황제인 나에게 구걸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게 이해가죠? 이게 이해가야 됩니다. 강제로 청구함이 한량이 없었다. 참나. 여기에 강제가 어디 있습니까? 강제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뭐 사달라 하는 거는 염치가 없는 거죠. 강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아버지보다 힘이 세요? 그러니까 강제는 없죠. 염치가 없는 거죠. 여기 그대로 했더니 무염이라고 염치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금우 또 지금 채가 나에게 책임을 지운다. 이 비죄, 죄 아닌 것으로서 나에게 책임을 지운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한번 책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저질러지도 않은 걸 갖다가 가지고 나를 책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천하를 통일할 때
사람을 죽임이 정도에 좀 지나쳤다. 내가 생각해도 좀 지나쳤다. 그래서 내가 책망 받는 걸 나는 감내한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지금은 한층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죄가 아닌 것도 가지고 책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질러지도 않은 걸 가지고 책망한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지금 원래 그렇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책망 받는 걸 그 제후국들을 좀 봐줬더니 지금은 이제 지나쳐 가지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내가 저질러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나를 책망한다. 뭐 하여튼 뭐 사건 사고만 나면 나에게 나를 책망한다 이 말이죠. 황제인 나를. 이게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에 이협, 아이, 근병. 자, 이게 뭡니까? 여기에 뭡니까? 협이 뭡니까? 협박하다는 뜻이죠. 이협, 나를 협박한다. 응? 이 근병, 뭘로서? 병사를. 근병이라는 거는 병사를 움직인다. 병사를 움직이겠다고 나를 협박까지 한다 이 말이죠. 이 협박, 이 근병 이걸 다시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다시 여기다 풀어 썼어요. 시하이 공갈 소화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하이 어찌 다르겠는가? 그럼 같다 이 말이지. 이것은 어찌 다르겠는가? 이것은 같다 이 말이지. 뭐와 같다? 공갈, 소화제. 어린아이에게 있는 공갈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같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윽박지르는 거는 뭡니까? 공갈이죠. 공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갈이라고 해놨잖아요. 공갈이라는 거는 힘이 없는 것이 힘 있는 척 급박하는 것을 공갈이라고 그럽니다. 힘이 있는 자가 급박하는 것은 위협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공갈이라고 해놨어요. 공갈. 그러면은 어린아이에게 있는 이거는 이설제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공갈이 있는 거예요. 공갈. 어린아이에게는 위협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윽박지르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공갈이 되는 겁니다. 어른이 힘 있는 어른이 윽박지르는 것은 위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 국어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은 이거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해석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공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거는 해석이 잘못됐죠.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공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거는 해석이 잘못됐죠. 어린아이에게 공갈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에게 있는 공갈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거 정말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어린아이에게 윽박지르는 것은 공갈이 아닙니다. 그건 위협이에요.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윽박지르는 것은 위협입니다. 공갈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하는 것은 공갈이에요. 그러면 제후국이 황제에게 윽박지르는 것은 공갈입니다. 공갈. 황제국이 제후국에게 윽박지르는 것은 공갈이 아닙니다. 그건 위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공갈이라고 해놨죠. 그럼 공갈이라는 건 뭡니까? 제후국이 천자국, 황제국에게 윽박지르는 걸 공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세요.
시하이 공갈 소화제. 여기 공갈이라고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제후국이 황제에게 윽박지르는 공갈이다 이 말이죠. 군사를 움직이겠다고 급박을 줬죠. 나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군사를 움직이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는 천자 황제인 황제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아는 황제가 되는 거고요. 예, 건병 병사를 움직이겠다는 것은 제후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해놓은 것은 거꾸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황제가 조선 제후국에게 공갈을 합니까? 공갈? 위협을 해야지 공갈을 합니까? 뭐 황제가 더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공갈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있는, 여기는 쟤는 정확하게 있는입니다. 있는, 있을제.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공갈이 있는 거예요. 제후국이 황제인 나에게 공갈 협박을 한다 이 말이죠. 힘들다 힘들어. 여러분 이거 이해 가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고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영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도성지 이직왈. 그래서 도성지 이직이 말하기를 연적 그러한 적 하이 대지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하고 황제에게 엽줍죠. 그랬더니 황제가 말하기를 오차비사, 이게 뭡니까? 나는, 그러니까 황제가 말하기를 나는 또 낮추어서 말하겠다. 건사지, 그리고 이를 돌보겠다. 뭘로? 지이, 들음으로써. 그러니까 수많은 갱청, 수많은 백성들과 제후국들이 막 이렇게 떠드는 얘기들을 갱청을 하기 때문에 갱청을 함으로써, 그리고 말을 내가 낮추어 말함으로써 일 처리를 해 나가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왜 말을 낮춥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황제인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정행이 엄준하였다 그랬죠. 아주 근엄하게 말을 높여서 황제가 진짜 황제로서 근엄하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키기 위해서 살생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과 제후국들이 나를 원망하고 책망을 많이 하니까 정말 기도 안 차죠.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제 말을 좀 낮추어서 얘기하겠다. 그리고 듣는 일에다가 좀 집중하겠다. 갱청을 하겠다 이 말이죠. 맹여, 시중, 조준, 김사행 등. 그래서 시중인 조준과 김사행 등에게 명령했다. 뭐를? 의소위 주문. 주문한 바를 의논하라. 이렇게 되죠. 그럼 주문한 게 뭡니까? 여기서 주문은 뭐예요? 오차비사 건사지. 이게 주문한 내용이에요. 임금님 상왈. 내가 이제 듣는 일에 갱청하고 말을 좀 낮춰서 얘기하겠다. 내가 그동안 말을 너무 근엄하고 준엄하게 했으니까 그것이 주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해봐라.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태조실록 1393년에 있었던 이 바로 천하를 통일한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어김없이 조선을 제후국 힘없는 나라로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천하를 통일한 조선이었다. 조선이 천하를 통일했다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황제는 군사가 많고 정형이 엄준하였으므로 마침내 천하를 차지했지만, 이거 나오잖아요. 마침내 천하를 차지했지만, 여기에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어서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본인은 이러잖아요. 본인은. 그걸 여기 황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임금님이 좌우에 말하기를, 여기 제했잖아요. 제의 병갑 중다. 본인은 병이 최고이고 많다. 병사들이 갑이라는 거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군사들이 많이 있다. 황제인 나는. 그래서 요즘은 연설할 때 본인은 이렇게 하죠. 본인은. 대통령이 본인은 하죠. 여기서 제는 본인은 이런 뜻입니다. 본인은. 근데 그 본인인데 본인의 직책이 뭐예요? 황제라는 거죠. 황제. 제자를 썼잖아요. 여기 상이 말했잖아요. 상이 말을 하는데 뭐 남의 나라 사람 얘기를 합니까? 여기 제 하는데 그러면 여기 제가 남의 나라 같으면은 남의 나라 황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기서 그냥 제했다는 거는 본인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뭐 했단 말이에요? 수유천하 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수유천하. 수유천하. 천하를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천하를. 그러니까 여기 태조실록이니까 태조 이승계가 천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천하를. 천하를 통일한 거예요. 천하를. 여기 어린아이에게 공갈 협박한 게 아니라 제후국들이 어린아이 공갈 협박하듯이 제후국들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는 공갈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니까 제후국들이 어린아이가 공갈하듯이 나에게 공갈을 하더라. 참말로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한글과 한문 혼용을 해서 쓰다가 백용을 해서 쓰다가 지금 한자를 완전히 백예컬 하잖아요. 한문이 우리 글인데, 그리고 한자를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 그 어문 체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한글과 한문을 혼용, 백용을 해야 되는데 한문을 없애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역사가 다 한자로 적혀 있는데 한문 한자를 없애버리면은 우리 역사를 누가 밝힙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한자 사전 보고 해석하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인공지능이나 한자 사전 보고 해석하면은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처럼 이런 엄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를 쳐도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기인지 거짓인지 조작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하를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하를. 대외 명분. 우리가 천하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대외 명분. 우리가 외교만 했다 하면은 전 세계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의 명분을 다 잊어버리고 구걸 외교. 지금 뭡니까? 지금 정부가 구걸 외교, 지금 완전 거지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따위 외교를 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명분 싸움입니다. 명분이 있는 나라는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고 좋은 이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는 나라는 거지 구글 외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엄청난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수많은 유튜브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들도 헬조선 하고 맨날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까지만 얘기를 하고 조선은 얘기를 못 해요. 조선만 나왔다 하면은 뭐 거지 같은 나라, 없었어야 할 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하는 것들입니까?
완전 호로자석 아닙니까? 호로자석. 자기 부모, 할아버지, 아버지를 욕보이면서 저기 당군 왕건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년 전 얘기하면 뭐합니까? 또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